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작년 한 해 낙상으로 사망한 노인이 1,800명입니다. 이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하루 평균 5명이 집 안에서, 계단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큰 병 없던 분들, 아직 정정하다고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즉,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암도 심장병도 아니라 방심과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사람 만나는 횟수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근력 운동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잠시라도 뜨끔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32년간 노인 환자만 진료한 의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노후에 무너지는 분들은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실수가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실제 임상 사례와 과학적 데이터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듣기 편한 위로 영상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10년 뒤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끝부분에 나오는 76세방 여사의 3개월 변화 사례, 그리고 30일 실천 챌린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노인의 불편한 진실.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뉴스에서 잘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불편한 진실입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오래 사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건강 수명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 수명은 65.2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17.5년을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병원 중심으로 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27년의 현실. 27년은 여행도 취미도 아닙니다. 약 봉지를 들고 다니는 시간, 병원 예약표가 일정표가 되는 살, 계단이 두려워지는 일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래 살 필요 없고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노인의 현실은 오래 살고 오래 아픕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 차이는 운이나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에서 30년 넘게 노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패턴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움직이지 않는다. 2. 사람을 끊는다. 3. 근육을 잃는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노후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숫자로 보는 현실.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근육 감소. 매년 1에서 2%. 10년이면 최대 20% 감소. 근육이 줄면 보행 속도 감소. 균형 능력 저하. 낙상 위험 급증. 그리고 낙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상 후 절반 이상이 독립생활을 잃습니다. 괜찮다는 착각의 위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 걸을 수 있으니까, 집 안에서는 괜찮으니까, 넘어질 정도는 아니니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사들은 이 상태를 조용한 붕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분기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세 전후는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근육 회복 속도 급감, 신경 반응 둔화, 회복 기간 급격히 증가,
반대로 이 시기에 습관을 바꾸면 70대, 80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불안하게 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왜 이 습관이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절대 금지. 하루 7시간 이상 앉아있기. 여러분, 노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살인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파입니다. 의자, 침대, TV 앞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죠. 젊을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 의사들 사이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기대 수명이 최대 10년까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앉아 있으면 몸에서 벌어지는 일. 사람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이 일을 멈춥니다. 혈액이 아래쪽에 고입니다. 혈당 처리가 느려집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이 근육은 이제 필요 없구나.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허벅지 근육, 즉 낙상을 막아주는 핵심 근육입니다. 낙상의 시작은 넘어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낙상은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낙상은 근육 감소, 균형 저하, 반사신경 둔화, 이 과정이 몇 년에 걸쳐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기 전에 이미 몸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날따라 어지러웠어요. 발이 잘 안 들렸어요. 순간 중심을 못 잡았어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근육과 균형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해결책 50대 5 법칙. 그래서 필요한 게 50대 5 법칙입니다. 50분 앉아 있으면 5분은 반드시 움직이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 한 번 다녀오기. 집 안을 천천히 한 바퀴. 제자리에서 다리 들기.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끊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 운동해요 대신 나는 하루에 10번 일어납니다. 이 차이가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앉아서 보고 계시다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십시오. 그 행동 하나가 10년 뒤 낙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뼈 약하면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생각이 왜 낙상을 부르는지 두 번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절대 금지. 뼈 약하면 운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노인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의사 선생님, 뼈가 약하다고 해서 운동은 안 하려고요. 괜히 운동하다가 넘어질까 봐요. 이 말, 선의로 하는 말이지만 결과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말이 왜 거짓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뼈가 약해져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해서 뼈와 근육이 같이 약해진 겁니다. 뼈는 가만히 있으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뼈는 근육이 당겨줄 때만 유지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는 버티지 못하고 같이 약해집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60세 이후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년, 10에서 20% 감소, 20년, 최대 40% 감소. 근육이 줄면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균형 감각, 반사 속도,
발을 드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같이 무너집니다. 낙상의 핵심 원인입니다. 낙상은 힘이 아니라 반응 문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힘이 있어. 그런데 낙상은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미끄러졌을 때 0.3초 안에 발이 나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반응을 담당하는 게 바로 하체 근육과 신경 반응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이 반응부터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실제 진료실 사례, 낙상 후 오신 분들께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의식해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그냥 하는 거지. 운동이라고 생각 안 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해결책, 주 3일 의자 운동. 무거운 운동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필요 없습니다. 의자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다시 앉기, 천천히 10회. 이걸 하루 20분, 월, 수, 금만 해도 됩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근육 키우기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 운동하다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운동을 안 하면 결국 더 크게 넘어집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수십 년 임상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운동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낙상을 막는 치료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는 몸보다 더 빠르게 노후를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 생각이 수명까지 줄이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 절대 금지 3.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괜히 말 섞어서 스트레스 받느니 혼자가 낫죠. 이 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생존에 직결된 위험 요인입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의 건강 위험도 하루 담배 15개비와 동일. 사회적 고립 시 조기 사망 위험 32% 증가. 이 수치는 고혈압이나 비만보다도 위험도가 높은 수치입니다. 왜 사람을 안 만나면 몸이 망가질까? 사람을 안 만나면 몸에서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염증 수치 상승, 면역 기능 저하, 기억력 집중력 저하. 특히 뇌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는 기관입니다. 대화가 줄면 뇌는 쓸 일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기능을 빠르게 줄입니다.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진료실 장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분들께 생활을 물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 시청, 대화 상대 없음, 일주일에 사람 만남 1회.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몸을 쓰지 않아서 근육이 줄었어요와 똑같은 말입니다. 고립은 낙상 위험도 키웁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자연스럽게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외출 감소, 보행 감소, 반응 속도 둔화. 이게 쌓이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즉, 외로움, 움직임 감소, 낙상. 이렇게 연결됩니다. 해결책, 주 3회 사람 만나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친해질 필요 없습니다. 깊은 대화 필요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경로당의 얼굴 비추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시장 단골 가게에서 인사하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3회 법칙, 주 3회, 사람 얼굴 보기, 짧은 말이라도 주고받기.
이 단순한 습관이 뇌와 몸을 동시에 살립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번 주에 사람을 몇 번 만났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이 안 나오면 지금부터가 위험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는 몸과 뇌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수면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 왜 틀렸는지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 절대 금지 4.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는 착각. 여러분, 노후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잖아요. 5시간만 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잠이 줄어든 건 자연스러운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잠의 질이 망가진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후는 아주 빠르게 무너집니다.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정비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잠을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 수면은 청소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노폐물 제거, 기억 정리, 신경회로 복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이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이 부르는 실제 결과,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만성 수면 부족, 치매 위험 최대 50% 증가, 수면 질 저하, 균형 감각 저하, 깊은 잠 부족, 반사신경 둔화, 즉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 낙상 후 입원한 분들께 생활 습관을 물어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밤에 자주 깨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요. 낮에 졸려서 TV 보다가 깜빡 잠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밤잠이 깨지고 낮잠으로 대체되는 패턴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수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잠이 안 온다는 신호의 진짜 의미. 잠이 안 오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낮 활동량 부족, 햇빛 노출 부족, 저녁 스마트폰 사용, 이 세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즉, 생활 리듬의 문제입니다. 해결책 7에서 8시간 질 좋은 잠. 여기서 중요한 건 몇 시간 누워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깊게 잤느냐입니다. 실천 기준은 단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낮잠은 30분 이내. 저녁 이후 스마트폰 멀리하기. 아침에 햇빛 10분 보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 잠을 줄이면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망가진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건 겁주는 말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잠이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치매와 낙상을 동시에 막는 치료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몸이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잠도 자는데 그래도 노후가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먹는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마지막 한 가지 단백질 부족 식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 절대 금지 5. 단백질 부족 식사. 여러분, 60대 이후 식사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돼서 적게 먹어요. 고기는 몸에 안 좋잖아요. 이 말들 의학적으로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노년기 식사의 가장 큰 착각. 노년기 식사의 목적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먹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그 결과 근육 손실, 면역력 저하,
회복 속도 급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60세 이후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낙상 후 회복이 느린 이유, 감기 한 번에 오래 고생하는 이유, 수술 후 회복이 더딘 이유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은 힘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근육 키우는 사람이나 먹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노년기 단백질의 역할은 버티는 힘입니다. 중심을 잡는 힘, 발을 드는 힘, 넘어질 때 버티는 힘. 이게 바로 단백질이 만드는 근육입니다. 해결책 1대1 법칙.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체중 1kg당 단백질 1g. 예를 들어 체중 60kg, 하루 60g. 계란 1개는 6g.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보충제부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실제 사례 한 가지. 낙상 후 회복이 더딘 분들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은 먹는데 반찬은 잘 안 먹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단백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밥만 먹는 식사는 노후의 가장 위험한 식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 나이 들수록 적게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6. 76세방 여사 3개월 변화 실화.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박 여사 이야기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상태. 박 여사는 크게 아픈 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몸은 이미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걷는 속도 현저히 느림. 의자에서 일어날 때 2번 이상 멈춤. 최근 6개월 사이 넘어질 뻔한 경험 3번. 기억력 저하로 약 복용 헷갈림.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는 말 반복. 전형적인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위험 단계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낙상 한 번이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하나. 진료 중에 제가 박 여사께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답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좀 보고 점심 먹고 누워 있다가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자요. 이 말 한 문장에 문제의 원인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움직임 없음, 사람 만남 없음, 근육 사용 없음.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께 새로운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5가지만 제안했습니다. 1. 50분 앉아 있으면 5분 움직이기. 2. 주 3회 사람 만나기. 3. 월, 수, 금 의자 운동 20분. 4. 매일 7시간 수면. 5. 체중 1kg당 단백질 1g. 박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하면 몸이 달라질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3개월만 해보시죠. 몸이 직접 대답할 겁니다. 1개월 후 변화. 1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표정이었습니다. 걷는 속도 약간 개선.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남. 요즘 잠이 깊어졌어요. 경로당에서 사람 만난 이야기 시작. 아직 숫자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월 후 결과.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근육량 약 5kg 증가. 보행 안정성 크게 개선. 인지기능 검사 정상 범위 회복. 우울감 점수 뚜렷한 감소. 무엇보다 박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이 사례에서 꼭 보셔야 할 포인트. 이 변화의 핵심은 특별한 운동도 비싼 보충제도 아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끊어내고 다시 연결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래 앉는 습관 끊기. 사람과의 연결 회복. 근육을 쓰는 리듬 만들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회복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 박 여사는 특별한 체질도 특별한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이라도 바꿔보자. 이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76세에도 바뀌는데 60대, 70대는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30일 실천 챌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변화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7. 30일 챌린지 제안.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목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30일, 딱 한 달만 실험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왜 30일인가? 의학적으로 몸이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 약 3에서 4주입니다. 근육은 반응하기 시작하고 수면 리듬이 잡히고 몸의 균형 감각이 달라집니다. 즉, 30일이면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점입니다. 1주차 사람 만나기. 첫 주는 운동도 식단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주 3회 얼굴 보고 짧은 인사라도 나누기. 경로당, 복지관, 시장, 교회 어디든 괜찮습니다. 친해질 필요 없습니다. 오래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연결만 복구하면 됩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1주차 완료 사람 3번 만남. 2주차 50대 5 법칙. 두 번째 주는 앉아있는 습관을 끊는 연습입니다. 50분 앉으면 5분 일어나기. 휴대폰 타이머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니라 끊어내는 행동입니다. 댓글에는 2주차 오늘 6번 일어남.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3주차 월, 수, 금 운동. 세 번째 주부터 비로소 운동을 시작합니다. 월, 수, 금. 의자 운동 20분. 이미 앞에서 사람도 만나고 움직임도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저항이 훨씬 줄어듭니다. 댓글 인증 문구는 간단합니다. 3주차 운동 완료. 4주차 5가지 완성. 마지막 주는 지금까지 했던 걸 모두 연결하는 주입니다. 50대 5 사람 만나기, 운동, 수면 7시간, 단백질 챙기기. 이 5가지를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30일이 끝나는 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십시오. 30일 완주했습니다. 이 챌린지의 진짜 목적? 이 챌린지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감각. 이걸 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박 여사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한마디. 여러분, 노후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딱 하나만 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타이머 설정하기, 전화번호 하나 저장하기. 이게 30일 챌린지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년 뒤 지금의 선택이 만든 당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 클로징. 10년 후 지금의 선택이 만든 당신의 모습.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장면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의 당신. 10년 뒤 어느 아침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당신과 의자를 짚고 한참을 망설이다 일어나는 당신. 집 근처 마트에 가볍게 걸어가는 당신과 외출 자체가 부담이 된 당신.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하루와 TV 소리만 들리는 하루. 이 차이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의 진짜 메시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하나입니다. 노후를 망가뜨리는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다. 오래 앉아 있었고, 운동을 미뤘고, 사람을 끊었고, 잠을 포기했고, 먹는 걸 대충 넘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입니다. 76세방 여사도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3개월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 노후는 준비하지 않으면 운명이 되고 준비하면 선택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마지막 행동 제안. 영상이 끝나면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기. 휴대폰에 50분 타이머 설정하기. 계란 2개 먹기. 전화번호 하나 저장하기.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30일 챌린지의 시작이고 10년 후를 바꾸는 첫 행동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